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CMV 오픽 뉴라이티스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CMV 바이러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뭐 타액이나 아니면은 어머니부터 내려오기도 하고요.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CMV에는 다 우리가 눈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CM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정상일 때는 눌려 있죠. 눌려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고 눌려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될 때, 다시 말해서 뭐 에이즈나 어떤 병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걸 활성화되면서 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보통은 이 CMV 바이러스가 망막에 미치는 영향은 이 주변부에 시작을 한 다음에, 주변부에 시작한 다음에 이게 서서히 이 안쪽으로, 이 시신경 쪽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경과를 띠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MV에 의한 망막염은 크게 CMV 레티나이티스와 동반된 시신경 염증이 있는 CMV 레티나이티스 파필라이티스나 아니면 CMV 레티나이티스 위드아웃 파필라이티스, 이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필라이티스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존 1, 존 2, 존 3 CMV 레티나를 나누는데, 바로 CMV 파필라이티스는 존 1이죠. 존 1은 요 시신경과 후부에 있는 이 CMV 망막염을 존 1이라고 하는데, 이 존 1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망막 중심부와 시경을 줘가지고 실명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존 1 CMV 레티나이티스, 즉 CMV 레티나이티스가 요 후국부 시신경 주변으로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굉장히 유심히 봐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CMV 바이러스는 이 뉴로트로픽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좋아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망막이나 이 시신경에 잘 접근하고 잘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런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재밌게도 옛날보다 CMV 옵틱 뉴로패시는 그 가능성이 많이 발생 빈도가 줄었습니다. 이 옛날에 이 겐시클로비아라는 약이 나오기, 이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의 그 리플리케이션, 증식 억제하는 거죠.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무려 이 시신경의 헤드, 옵틱 너브 시신경 헤드를 침범 비율이 30%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간사이클로바 나온 다음부터는 환자들이 대부분 치료가 잘 되고 바이럴 리플리케이션 중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신경을 침범하는 빈도가 한 5% 정도 그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제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CMV 옵틱 뉴라이티스 진단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피자 파이 모양의 망막이 중부에 염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염증이 쭉 진행하면서 시신경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피자 파이 레티노패스하고 이것들이 시신경을 침범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변부의 망막과 시신경을 침범하는 뉴로레티나이티스 패턴인 경우에는 진단이 어렵지가 않지만은 파필라이티스, 단순히 시신경 주변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시신경이 전혀 문제가 없는 리트로불바 오픽 뉴로패시 타입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MV 오픽 뉴라이티스를 하더라도 망막이 정상으로 보이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논문도 보시면은 CMV 어소시에이티드 리트로불바 오픽 뉴라이티스에 대한 건데요. 이 시신경 뒤쪽으로 바이러스가 국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 염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거의 시신경이 파필라이티스 없이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MV 오픽 뉴라이티스는 뉴로레티나이티스 패턴, 시신만 보이는 파필라이티스 패턴, 그 다음에 끝으로는 정상 망막을 보이는 리트로불바 패턴, 이 모든 것을 다 환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전공에서 말씀할 때 중요한 것이,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나 아니면 장기적인 이민 억제제를 쓰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본메로 오르간 트랜스플란테이션 받았던 경우나, 아니면은 암 환자분이신데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경우나, 에이즈 같이 뭔가 우리가 몸의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환자를 볼 때 어떠한 증상 같은 간에 감염에 대한 것부터 배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먼저 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면역 억제가 돼 있는 경우는 정확한 히스토리를 통해서 약을 파악하시고요, 면역 억제 감염부터 배제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위해서는 안과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그다음에 영상 검사,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다른 감염들, 크립토코커스나 아니면은 매독이나 이런 다른 감염에 의한 기계 감염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제하는 것이 CMV 오픽 뉴라이티스를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시야 검사인데요. 이런 시야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시야가 전반적으로 뭔가 어둡게 나올 수가 있고요. 색각 검사를 하면은 색각 검사에서 환자분들이 빨간색이 탈색돼 보인다, 약간 이렇게 분홍빛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OCT 검사에서 시신경이 부어 있거나, 그 다음에 FAG에서는 시신경 주변에 이렇게 순상에서 시신경 주변 리키지를 보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MRI를 통해서 이렇게 그 T1 MRI 이넨스를 찍어서 시신경 주변의 염증이나, 아니면은 이게 T2 MRI Fat Suppression 시퀀스인데요. 여기서 시신경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하이퍼 인텐시티 시그널을 보면 우리가 또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CSF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CSF 뇌척수액에서 이 DNA PCR이나 아니면 IgM을 디텍션하고, 오큘러 플루이드 샘플링을
마찬가지로 해볼 수가 있고요. 혈액 검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감염들, 매독이나 아니면 크립토코커스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진단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에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V 바이러스, CMV 옵틱 뉴라이티스는 레티노라이티스랑 같이 오기 때문에 특징적인 망막 소견이 있고 그것들이 연결돼서 시신경에 인볼브를 하면은 진단을 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다 그렇게 오지는 않고 드물게는 파필라이티스나 아니면은 매우 드물게는 또 리트롤바 타입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면역 억제 환자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 환자가 기계 감염에 의한 것인지 감염을 먼저 배제하고 그 다음부터 진단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